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그럴 것일 텐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촌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으로 오늘 저는 심한 여드름 흉터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아시다시피 사춘기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아마 여드름을 다들 가지고 계셨거나 계신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30대, 40대에서도 증가하고요. 남성의 1%, 여성의 5% 정도는 40세 이후까지 여드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드름은 여드름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여드름이 지나가면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 흉터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도 않고 또 3년 이상 여드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95%, 즉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 여드름 흉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흉터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죠. 또 여드름 흉터가 이게 동일한 환자에서도 다양한 모양과 색깔과 깊이를 가지기 때문에 치료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이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드름 흉터를 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의 종류는 크게는 우리가 패인 흉터, 즉 위축성 흉터가 있고 튀어나온 흉터도 있습니다. 아마 튀어나온 흉터는 잘은 못 보셨을 건데요. 보통 패인 흉터가 얼굴에 다 있지만 튀어나온 것은 턱에 많습니다. 턱이나 가슴 부위에 올라와 있는 비우성 흉터도 있고요. 심하면 이제 켈로이드 흉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드름 흉터는 모양에 따라서 패인 흉터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송곳형 흉터, 얼음 송곳, 아이스픽 스카라고 하는데요. 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패여 있는 것입니다. 입구는 한 2mm 안쪽으로 작고 깊이는 깊게 되는 흉터입니다. 또 하나의 흉터는 이제 롤링 스카라고 롤링형이라고 하는데 둥근 모양, 즉 물결 치듯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롤링형의 흉터도 있고요. 또 박스형 흉터도 있습니다. 사각 모양의 박스카라고 하는데 이 박스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고 계는데 실제로 이제 기차의 그 화차, 화물칸이 이렇게 생겨서 박스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 3가지로 의사들이 모양에 따라 나누는 이유는 3가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여드름 흉터는 모양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여드름 흉터가 심한지 안 심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반점형 흉터, 마큘라 스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표면이 편편하면서 색깔만 좀 바뀌는 경우입니다. 붉은색이나 아니면 갈색, 흰색으로 있는데요. 여드름이 지나가고 나서 붉은 흉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붉은 흉터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지만 여드름 흉터가 더 이상 안 패이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그 색소 침착을 잘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갈색 색소 흉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패인 흉터를 이야기할 때는 2단계, 3단계, 4단계 경도, 경증은 여드름 흉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있다고 우리가 어디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건 아니지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대인관계 사람들의 기준을 한 50cm 정도라고 가정하에 50cm 정도의 거리에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화장으로 쉽게 커버가 가능하면 우리가 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증도는 50cm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화장으로 쉽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 다만 피부를 당기면 좀 편편해지는 부드러운 흉터인 경우에는 중증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중증 흉터는 어떤 흉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50cm 거리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자가 있네요. 그리고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고요. 피부를 당기면 편편하게 펴지지 않습니다. 즉 단단해서 딱딱한 흉터를 우리 중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박피는 레이저를 피부의 깊게 패인 부분과 정상 부부에 이렇게 다 해서 튀어나온 데는 높이를 맞추고 아래쪽에 꺼진 데는 2차 상처 회복 반응이 피부 재생을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거를 고르는 약간 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튀어나온 거는 내려가게 하고 꺼진 데는 차오르도록 하는 게 레이저 박피술의 장점입니다. 그럼 레이저 박피술은 언제 치료하는 게 좋은가? 첫 번째는 여드름이 나지 않는, 여드름이 지나가고 흉터만 남았을 때 치료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이 나면 아무래도 레이저 박피술을 하면 여드름이 조금 나빠지고 또 그 다음에 좋아지더라도 또 흉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좀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여드름이 많이 나지 않는, 여드름이 조금 있는 상태라면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박피술 부위와 횟수, 얼굴 전체에 레이저 박피술 다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뺨이나 관자에 여드름 흉터가 깊고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일부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나 몸 중에서 이 볼 쪽이 피부가 조금 재생도 잘 되고 밑에 지방층도 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박피술은 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지만 대개는 한 번 치료도 꽤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한 번 효과로도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여러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레이저 박피술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 의해서 검증이 됐는데요. 2014년도에 레이저 메디슨 앤 서저리 사이언스라에 지에 보면 22명을 대상으로 치료한 경우에 한 번 치료하고 75% 이상 개선됐다는 사람이 12명, 51%에서 75% 개선됐다는 7명,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치료로 50%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박피술은 뭐 아이스픽, 롤링, 박스가 다 레이저로 이렇게 깎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과 깊이의 흉터도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깊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를 무작정 깎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레이저에서 이제 깊게 패인 심한 흉터에는 레이저 박피술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레이저가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여드름 흉터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앞서 프락셔널 레이저는 일부만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프락셔널 레이저나 비박피성 레이저로 효과가 미미했던 여드름 흉터 케이스에 효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박피를 이분은 뭐 아주 심한 케이스는 아닌데 치료를 하고 6개월 후에 사진을 보면 한 번 치료했는데도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많이 편편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이 없냐? 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하진 않죠.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술에 비해서 긴 다운타임, 즉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어떤 지장이 있냐? 레이저 박피를 하고 나면 우리가 상처를 잘 아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분 드레싱을 한 일주일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일주일 뒤쯤 되면 요 부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붉습니다. 새살이 돋기 때문에 일시적인 홍반과 요 붉은 게 살짝 지나가면서 한 달쯤 지났는데요. 미미한 이 색소토 침착이 조금 올 수 있습니다. 요런 불편한 게 있고, 따라서 이제 심하지 않는 여드름 흉터에는 이런 걸 감수하고, 물론 치료는 되지만 무리해서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뭐 다른 프랙셔널 레이저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과 시술 후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앞서 그 논문에 나온 걸 보면 뭐 일시적인 홍반, 붉은기가 조금 갈 수 있고요. 색소 침착이나 저색소 침착, 또 일시적으로 여드름 악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드름 나신 분들은 뭐 약을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게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피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피부를 막 벗겨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약간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길 가다가 이렇게 잘못 넘어져 갖고 이렇게 약간 까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피부 박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조금 벗겨지는 그렇게 피부 박피술이기 때문에 레이저 박피술의 부작용도 피부 넘어졌을 때 우리 붉은 거 약간 오래 가잖아요. 그 부위에 약간 갈색 색소 침착이 있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있는데, 다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이게 깊이가 깊게 패이는 경우도 있지만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두께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우리가 일정 부분은 조절이 가능하고요. 주의사항은 시술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2, 3일 동안은 약간 진물이 납니다. 우리 넘어져서 다쳐도 진물 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이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은 휴가 때 하시기를 권하고요. 시술에 피부가 붉어지면 색소 침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꼭 필요합니다. 시술은 뭐 간단한 수술이나 수술보다 조금 약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진피와 절제술, 피부에는 표피와 진피라는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진피 밑을 끊어주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서브 시전이라고 합니다. 서브가 밑이라는 뜻이고 시전이 자른다는 뜻이라서 서브 시전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펀치술이라는 거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또 필러가 주름 치료에 뿐만 아니라 이 여드름 흉터에 꺼진 조직을 채워 올리는 데도 사용하는데 이 흉터 필러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화학 박피술이라고 아주 고농도의 약물을 피부에 발라서 피부를 부식시키면 거기에 새로운 살이 돋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깊은 심한 여드름 흉터에는 이 위에 3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 방법이 다양한가 하면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서브시전 진피와 절제술은 둥근 여드름 흉터, 롤링 타입의 여드름 흉터에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롤링 타입의 여드름 흉터는 아래쪽에 끈처럼 이걸 잡아당기고 있어서 이렇게 넓게 생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잡고 있는 끈을 끊어주게 되면 이 고무줄처럼 잡고 있기 때문에 끊어주면 끊는 것 자체로도 피부를 밀어 올리고요. 여기에 피가 약간 고이면서 더 밀어 올려서 흉터를 편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얼음 송곳청 흉터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건 롤링 흉터에 많이 사용하고 뭐 한의원 같으면 코 무슨 뭐 테라피, 뭐 코 땡땡 테라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사실은 서브 시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피부과에서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이 진피와 절제술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효과도 좋은데 그게 변형된 게 한의원에서 하는 침치료, 이게 주사기를 이용하니까 침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당연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바로 끊어주면 바로 올라가니까요. 단점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 약간 피가 고인다고 했는데 이 피 때문에 약간 한 일주일 정도 멍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실제로는 이 바늘 중에 조금 날카롭게 생긴 노코 바늘이라는 걸 이용해서 피부에 흉터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그 밑에를 끊어주게 되면 피부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진피와 절제술을 보면 이거는 이제 여드름 흉터는 아니고 수두 흉터인데요. 저희가 보고한 것입니다. 그 2014년도에 보고한 것인데 이런 넓고 깊은 흉터가 있는 경우에 진피와 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오고 흉터가 개선됩니다. 여기 보면 조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약간 멍이 든 겁니다. 근데 실제 앞서 이제 단점이 멍이라고 했는데 진피와 절제술은 흉터 부위에만 멍이 들기 때문에 멍이 심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들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불평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봉합 펀치술이라는 겁니다. 펀치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뾰족한 송곳정 흉터나 네모난 박스형 흉터에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펀치는 둥글게 생겨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둥근 걸 이용해서 밑으로 찍었다가 끄집어내면서 요 안에 조직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떼서 다른 조직을 이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즉 흉터의 모양이 둥근 경우에는 비봉합 펀치술을 사용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봉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부 본드라는 걸 이용해서 고정합니다. 펀치술은 대개는 레이저가 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흉터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레이저 시술에 비해서 빠른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는 살이 재생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얘는 즉각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을 올리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시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통형 흉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네모난 흉터는 이 펀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동그란 흉터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펀치는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여드름 흉터 부위에 있는데 찍어서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끌어올리면 당연히 흉터가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우리 뭐 피부 접착제나 아니면 한 바늘 정도 봉합을 해서 이 흉터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터 필러도 사용합니다. 주름뿐만 아니라 흉터에도 사용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피화 절제술처럼 둥근 여드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 있는 여드름 흉터에 효과적이고요. 필러가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외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그 외부에 필러 넣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자기의 혈, 자가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또 멍도 잘 안 들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 좋고 부작용 적은 방법이 흉터 필러입니다. 이제 피부과에 가면 레이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드름 흉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가 여드름 흉터에 사용된 것은 거의 30년 이상 되었고요. 과거에 이제 여드름 흉터에는 박피술을 많이 썼죠. 박피술이 조금 이건 무서운 이야기지만 울퉁불퉁하니까 옛날에는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갈았습니다. 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레이저는 정교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1mm가 아니라 1mm보다 더 작은 것을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박피술이 한 20년 전에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희 이제 한참 레이던트 할 때는 레이저 박피술이 유행을 했는데요. 레이저 박피술이 현재까지도 레이저 치료, 여드름 흉터 레이저 치료에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점이 있는 게 있죠. 약간 붉은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 하기에 조금 지장이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되어서 나온 게 이제 비박피성 레이저나 프락셔널 레이저가 있습니다. 즉, 박피성 레이저 박피술은 피부를 이렇게 다 깎아내는 치료인데 반해 비박피성 레이저는 피부 속에 열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효과가 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이 방법 사이에 나온 게 프락셔널 레이저라고 전체 다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레이저를 들어가서 열을 주거나 아니면 깎아내는 방법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중증 여드름 흉터인 경우에는 프락셔널 레이저 효과가 제한적이고요. 경증이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피부과에 가보면 한 번씩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이 프락셔널 레이저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부가 있으면 단면에 보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이 일부만 들어가는 분핵 레이저가 프락셔널 레이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한번 치료할 때 피부에 한 1%에서 뭐 많으면 한 20%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레이저 박피술과 어떻게 다른가? 레이저 박피술은 이걸 다 치료하는 겁니다. 한 번에 100% 다 치료하는 거라면 프락셔널 레이저는 1에서 20%, 기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당연히 뭐 한 5% 정도 치료한다면 전체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한 20분의 1 정도의 효과고요. 20% 치료한다면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피부과에 가면 레이저 치료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게 한 번에 이 피부를 다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락셔널 레이저는 다 치료하면 그게 레이저 박피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깊고 심한 여드름 흉터의 치료 방법은 현재까지도 레이저 박피술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박피술에 사용하는 기계는 이제 레이저 중에는 어비움 야그라는 레이저가 하나 있고요. CO2 레이저가 있는데 이건 탄산가스 레이저, CO2 레이저고요. 이건 어비움 야그 레이저입니다. 근데 탄산가스 레이저라고 모두 다 여드름 흉터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산가스 레이저는 피부에 많은 열을 주기 때문에 2차적인 흉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높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탄산가스 레이저는 요 장비 울트라 펄스라고 하는데 이 장비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박피를 하는 데는 주로 이 울트라 펄스라는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비움 야그 레이저, 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장비를 사용해야지만 레이저 박피술이 가능합니다. 자, 심한 여드름 흉터의 결론인데요. 사실은 현재 뭐 심한 여드름 흉터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치료나 시술을 통해서
대인관계에 큰 지장을 받을지 않을 정도로 개선이 가능하다. 우리 아까 50cm 이야기 드렸죠. 차를 마시거나 사람을 만나면 한 50cm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큰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는 모양과 깊이가 다양한 만큼 레이저 박피 기술을 중심으로 진피화 절제술이나 흉터 필러, 펀치술 등 시술적 치료를 병행하며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박피 기술은 일주일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만 기존 프랙셔널 레이저에 비해서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